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업비트 일봉 차트 기준으로 음봉이 몇 개 떴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10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빠지다가 개수를 셀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예전 과거 대비 엄청나게 오른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 얼마 했었죠? 한 600만 원 했었죠? 600만 원 했던 게 8천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 10배 이상 올랐던 건데 이거 언제까지 오르냐 이러한 걱정도 많았었는데 이제서야 조정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이런 데에서 특별한 말이 없었죠. 물론 미국에서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연준 의장 이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이다 이런 말만 했을 뿐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별다른 거 없네. 달러에 반대되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꾸준히 비트코인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일단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테지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체크드리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전개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은성수 분이 나왔죠.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호칭은 생략할게요. 분이라고 하거나 생략 드리겠습니다. 은성수 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코인 시장 함부로 뛰어든 청년들 올바른 길 아냐. 그러니까 2030, 그러니까 젊은이들이죠. 저도 젊은이입니다. 저도 2030이에요. 어쨌든 젊은이들이 지금 이렇게 막 뛰어드는데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네요. 부동산 투자는 올바른 길인가? 주식 투자는 올바른 길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바른 길이라고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 맞겠죠?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9월 달에 다 폐쇄될 수 있다. 예전에 박상기에 난 이런 느낌 팍팍 드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200개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특근법이라고 하죠.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보고 블라블라 이러한 특근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곳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3월인가 4월부터 계속 등록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9월까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직 지금 한 4, 5개월 남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걸 협박성으로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일단 한번 던져봤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것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은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아직 매집을 덜 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호를 한다고 하네요. 보호라는 개념도 이제 뒤따라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자산을 보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한다고 하면서 위험성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 이야기 또 나와요. 코인 시장에 몰리는 청년들에 대해서 하루에 20%씩 오르는 자산에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직접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겠죠. 전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러는 것보다 이제 미국 쪽을 좀 더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쨌든 예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17년 말 18년 초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정부에서 같이 때렸죠. 같이 때리면서 코인은 다 이상한 거다 이렇게 같이 때렸는데 이번엔 좀 달라요. 왜냐면은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잘 보시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좀 참패를 당했고 약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청년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청년들이 집을 못 사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20대 이제 사회 초년생들 이제 월급 받아서 집 어떻게 사나요? 민주당에서는 2030 이쪽 지지율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민주당은 소통하겠다고 비트코인 대해서 소통을 하겠다. 최인호 이런 말을 했어요. 당 차원에서 청년 시대의 가상화폐 투자가 절실한 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소통 필요성 공감했다. 여기 나왔잖아요. 선거에서 참패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분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은성수 아저씨라고 안 되죠. 은성수 분께서 한 얘기는 시대착오적이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SNS에서 왜 2030 세대가 암호화폐 주식에 열광하는지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세금을 걷겠다고 했잖아요. 세금을 걷는다고 했는데 거래소를 폐쇄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이야기했는데 은성수 분께서는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라면 애초에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거잖아요. 왜 세금을 왜 걷는지. 어쨌든 전용기 이분도 이제 뭐 이야기했죠. 잘못됐다. 은성수분 금융당국 태도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인정할 수 없는데 왜 특군법으로 규제를 하고 세금 매기는지 모르겠다. 제가 실은 이 기사를 미리 막 이렇게 안 보고 나왔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하셨네요. 이 전용기 분께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뭐 지지율 관리 차원 이런 걸 떠나서 17년, 18년 이때와 다르게 나라 차원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규제에 대해서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지금 그 은성수분 이분이 한마디 해서 김프라고 하죠. 한국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과 해외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 요 차이가 원래 10% 이상 벌어졌었는데 거의 지금 제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아마 4%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진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차원에서도 진정을 하니까 제자리가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근데 한 자릿수 김프는 원래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4%대 김프가 심하다 이렇게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은 뭐 적절하게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비트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 5월부터 신고하겠다. 폐쇄 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않아요. 이걸 가지고 뭐 신고 안 해서 폐쇄하겠다 이런 엄포를 딱 놓은 거겠죠. 여기 나왔죠. 은행연합회에서 블라블라블라 해서 컨설팅 토대로 이렇게 했다. 가상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이 배포됨에 따라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에 본격적인 준비를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 은행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거래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보완하면 절차가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폐쇄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 기간도 9월까지 되게 길어요. 9월까지 하면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지금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본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SK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마 목요일쯤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쯤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즘에 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2.2조 달러에 예전에 먼저 1.9조 달러 먼저 했고 그 다음에 2.2조 달러까지 했고 다음 주에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 뭐 인프라 부양책 뭐 이런 것을 또 발표해요. 요 세 개만 합치면 얼마예요? 5조 달러가 넘어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5천조가 넘어가요. 이거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이걸 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지. 그래서 지금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 얘기 있고 국채를 더 찍어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세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기존에는 거의 한 20% 수준을 내고 있어요. 자본소득세가 뭐냐면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로 수익을 내면은 그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까지 인상하겠다? 39.6%까지 인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목요일날 주식과 비트코인이 다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런데 뭐 찌라시에 따르면은 어떤 트위터가 나온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들어가면서 80%까지 인상될 수 있다. 요런 지금 막 엄청난 지금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SK증권에서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 볼게요.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미 법인세도 바이든 정부에서 막 28%까지 올린다 막 이렇게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자본소득세 인상은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압박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수익의 20%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제 40%까지 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들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과세를 내잖아요. 내년부터 아마 김프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다음 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 4월 28일 날 예정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 시간을 따지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밤이나 뭐 29일 새벽 뭐 이쯤에 아마 진행이 될 거라 봅니다. 이때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백악관은 5월 말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회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뭐 과세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미국 주식을 잠깐 보면은 여기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 지수가 미국에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니까 4월 22일이죠. 몇 프로 빠졌죠? 0.94% 빠졌어요. 보통 나스닥은 성장주가 많아요.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상관관계가 뭐 계속 일치한다, 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이러한 미국에서 증세 이슈가 나오니까 목요일날 나스닥 지수가 0.94% 빠졌죠. 이때 아마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으로 정확하겠지만 한국 비트코인도 이때 꽤 빠졌어요. 한국 비트코인도 뭐죠? 이때 장대 음봉 나왔죠. 요거 있죠, 음봉 크게 나온 거. 이날이 이제 그날이에요. 미국에서 자본소득세까지 나오고 한국에서 은성수 분이 그런 말을 했던 그 더블 악재를 받은 이날이 요 날이에요. 날 음봉 장대모 요런 날이 있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금요일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44%가 상승했어요. 목요일 날에 하락분을 다 되돌리는 양봉이 떴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그 자본소득세를 바이든 정부에서 인상한다고 하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이거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다시 되돌림이 나왔던 것입니다. 법인세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28%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공화당에서 난리를 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28%는 과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법인세도 25%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 정도 걷는 걸로. 이런 자본소득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4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이거 뭐 좀 조정하다가 30%로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충분히 이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다시 V자로 반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단 이제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이제 과거 2018년 1월 달에 피크를 찍고 4분의 1 토막이 났죠. 지금 8천만 원 피크라고 치면은 4분의 1 토막이면 2천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언제냐? 작년 말이네요. 작년 말 수준으로 얘가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건데 제가 볼 땐 이 정도까지는 안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막 그렇게 여러 정부 차원에서도 진화에 나서고 있으니까 크게 막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지 않나.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성장주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러한 자본이득세, 자본소득세가 일단 악재로 인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미국 주식만 봐도 알 수 있죠. 목요일 날의 하락분을 다 되돌렸죠. 되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큰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물론 비트코인이야 그동안 많이 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막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해요. 그것은 좀 더 당연히 이제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 10년물 국채금리를 잠깐 볼게요. 국채금리는 일반적으로 떨어지면은 가격이 오르는 거고,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요일날 자본소득세 인상 발언을 했을 때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요거예요. 4월 22일 여기 써있는 거, 목요일 장대 음봉 나온 거.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자본소득세가 진짜 악재라고 하면은 국채 가격 떨어지고 비트코인, 주식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막 급등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채로도 수익 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여기서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다들 국채를 팔고 떠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본소득세 인상 발언이 나왔던 그 당일, 그때에도 크게 요동을 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요일날 국채 가격이 올랐고 금요일은 국채 가격이 소폭 떨어졌고, 이 자리에서 그냥 횡보를 왔다 갔다 지금 뭐 자본소득세 인상 이거 나 뭔 상관인지 모르겠다. 그냥 나는 왔다 갔다 하겠다. 지금 이런 느낌을 전 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악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되돌림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전에 2018, 17 이때처럼 막 4분의 1 토막이 난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나스닥 지수랑 함께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코인의 가격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